세션 준비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개발자라면 알아야 될 클라우드가 뭘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회사 신입사원한테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걸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발자들한테 쓰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잘 씁니다. 잘 쓸 수밖에 없고 개발자랑 거의 비슷하니까 잘 쓰는데 문제는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방식들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입사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클라우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정도 한 10몇 가지 정도를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세뇌를 좀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하더라라는 거고요.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쉬운 그림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클라우드는 가상화나 이하스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직원들한테 야 클라우드가 왜 필요해요? 왜 이게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저도 사실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건 이제 특정 서비스나의 종속적인 게 아니라 가장 흔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이전에 클라우드가 사실 배제하고 우리가 서비스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는 우리가 네이버 같은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그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사용률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인프라들은 여전히 굉장히 스태틱하고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하기 위한 구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밑에 보시면 여기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서버도 켜보면 거의 순간 트래픽을 2%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버가 한 2% 정도 CPU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은 논다는 거죠. CPU가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디플로이 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버를 한 대 사가지고 와랑창 넣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사실은 돌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유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나 또는 이커머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나 클라이언트가 증가하면서 점점 서버에서 요구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자원들이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 이 자원들이 항상 32기가를 가진 서버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4기가도 쓰고요. 2기가도 쓰고 어떤 거는 그냥 1코어짜리도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에 맞는 VM들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많은 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사양이 필요할 거고 어떤 건 적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건 결국은 이런 자원들을 좀 동적으로 우리가 구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센터 개념의 추상화된 리소스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건 예전에 이런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정의인데도 다 조금씩 틀리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고요. 이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지 개발자들이 이 특성에 맞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빨간색을 표현해 놨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항상 중요한 것만 밑으로 쳐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장성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이라는 말 또는 일래스틱하다는 말들을 항상 같이 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확장 가능한 자원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컴퓨팅이고요. 언제나 허용한다는 말은 이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변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확장성하고 거의 유사한 말인데요. 일래스틱하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저희 고객사 중에 빅데이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원 효율을 한다고 VM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운영하던 톰캣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가 분명히 오전까지는 고사양의 VM이었는데 자원 효율화한다고 작업을 하고 나서는 저사양의 VM으로 떠 있는 거죠.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언제 하냐면요. 장애가 나면 압니다. 바로 마이그레이션하고부터 장애가 나요. 왜냐하면 VM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 했지만 실제로 환경을 완전히 다 마이그레이션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설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다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회사에 가보면, 큰 회사들 가보면 이 VM을 다루고 하는 TA 영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VM 새로 할당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구동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마이그레이션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변적인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량 기반의 과금무용을 제공해주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클라우드 하면서 이 사용량과 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써보면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래스틱한 확장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실제로 이 장표 뒤에 가보면 조사 자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동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변적이라는 말이고요. 이런 가상적 자원들을 제공하는 그런 컴퓨팅 기법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한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가상적 자원이라는 게 저희 뭐 맥 쓰시는 분들 뭐 패러라이즈 설치해서 가상 VM 만들어 하지만 저희가 VM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올린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자연스럽게 확장성을 가지느냐? 예, 그렇진 않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산 처리와 클러스터링과 뭐 세션을 공개하는 방법들, 메시징 이런 것들이 구현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산 처리 기법 들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규모도 작고 특별하게 이걸 써야 할 만큼 내수 시장이 그렇게 뭐 탄력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산 처리 기술이나 이런 게 기술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최근 추세는 클라우드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아스에서 이제 파스 레벨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고요. 제 생각에 한 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니즈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제 주변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인프라 관리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가 지금 시중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클라우드를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출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기존 방식과 클라우드 중심의 방식이 좀 많이 틀리다. 클라우드 방식은 사용자 중심이다. 즉 뭐냐면 기존의 방식은 제가 업체들한테 얘기하면 하드웨어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뭐 한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서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벤더에서 한 달 후에 메모리가 도착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희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당장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한번 구성 한번 하려면 TA가 벤더 쪽에 TA 배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장비 베이스의 전통적인 방식들은 좀 요즘엔 좀 한계가 많이 있다. 비즈니스가 워낙 가속화돼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다 필요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업체들이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IBM이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고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데 충족을 할 수 없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아마 이 후반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IT 자원을 모니터링을 하고 바로바로 빌려 쓰면서 가용률을 높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다라고 정의를 하면 근데 저희는 이걸 굉장히 엔지니어한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속성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물어보면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렇게 이 속성들을 얘기하는 엔지니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디바이스와 위치의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멀티 테넌시 이 뒷부분에 얘기할 건데요. 이 멀티 테넌시를 확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국내 개발하는 업체가 거의 없죠. 멀티 테넌시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티 테넌시 베이스에 우리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하고 다이나믹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운영 중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서 이제 CPU나 메모리가 차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우리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 머신을 빨리 디플로이를 다시 복제를 하든 해서 해가지고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항상 성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온디맨드 프로비저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개발자들은 이 온디맨드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크립트를 많이 작성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A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 있는 거 그냥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거 그냥 쓰게 되면 기본으로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나 설치나 구성은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프로비저닝을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스택 설치까지,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까지 다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시에 몇십 대나 몇백 대의 서버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비저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자들이, 운영자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프로비저닝 하는 스크립트 작성하고, 그리고 제대로 프로비저닝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더라. 뭐 시큐리티나 메인터넌스는 따로 제가 뭐 논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API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굉장히 개발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과연 API가 우리가 충분히 프로비저닝을 굉장히 온디맨드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피처들이 제공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드 클러스터를 동쪽으로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파라미터를 바꾸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클러스터 늘리고 줄이고 하는 API들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통제할 수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자유롭게 지원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 수작업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좀 많이 이해하도록 강조를 많이 개발자들한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쭉 읽어보시면, 이게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속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API도 제공해주고, 스케일러빌리티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VM을 확장시켜주는 스케일 아웃 기능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퍼블릭이니 프라이빗이니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개발자들이 세 가지로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스를 하려면 파스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 파스를 하려면 이아스가 꼭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스와 파스와 이아스의 특장점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이 장표 말고, 자, 이렇게 보시면 개발자들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 뭐, 저희는 일부 여전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부터 OS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설치하는, 이렇게 다 영역들도 TA들이 다 다르고, 설치하는 사람도 다르고, 장비 납품한 사람 다 틀린 거죠. 그런 반면에 이아스 레벨에서는 이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제공해주고, OS의 일부 영역은 개발자들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고, 요만큼은 이제 그 해당하는 개발자당 운영자들이 컨트롤 해야 되는 영역이다. 최근 들어 이제 미드웨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이제 여기 계속 있는 거고요. 자, 근데 파스로 가게 되면 런타임 환경과 미드웨어 OS는 잊어버리고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 운영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요거 중에 보시면은 런타임과 미드웨어와 OS, 예를 들면 자바와 그 다음에 톰캣과 그 다음에 리눅스를 모르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환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파스 영역에서는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아스 시장이 이미 끝났거든요. 기업 시장에서는 이아스는요, 장비 업체들이 들어오면 다 설치하고 구성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금방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파스 영역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숨기고 나서 확장 가능의 형태로 API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상당히 많은 기술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웬만한 업체들은 어렵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을 제공해 주려면 글로벌 벤더가 아니면 국내 업체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요 밑에 단까지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기업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스 레벨에서는 사실은 개발자 영역이 아니라 이제부터 유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레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테넌트 레벨이 나옵니다. 그 레벨을 개발자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많이 나오는 인용하는 표잖아요. 보시면은 이거 넘어가네요. 여기 보시면은 2010년부터 11년까지 쭉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다가 내려가죠. 자, 보시면 이건 인프라에 거의 가깝다 보셔야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하면 이 다음 단계에서부터 보시면은 인프라가 아니라요. 그 다음부터는 활용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융합 측면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13년인데 사실 이거는 뭐 미래의 얘기겠지만 지금 이미
선두 주자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서비스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서비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퍼스널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시대. 여러분이 퍼스널 클라우드 다 쓰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융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트렌드를 쭉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든 빅데이터든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로드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예,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형태로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트렌드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 모델인데요. 제가 이제 보시면은 1980, 이건 미국 얘기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시면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 우리나라 지금 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겁니다. 가격은 싸지면서 커머디티한 하드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 아시겠지만 싼 건 비지떡이라고 써보시면 고장이 잦아요. 메인프레임하고는 틀리죠. 옛날 뭐 텐덤 장비, 유닉스 계열 이런 거랑은 지금 인텔 머신하고는 등급이 많이 틀리잖아요. 다만 성능도 더 좋아졌고 메모리 값도 싸지고 하니까 단일 머신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더 잘 나온다는 거죠. 퍼포먼스들이. 서비스의 퍼포먼스 훨씬 더 잘 나온다. 다만 대당 용량을 늘리기보다는 가격이 싸니까 이거를 멀티로 구성을 해서 쓰는 방식이 점점점 선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방식의 이중화나 소프트웨어 방식의 이 구성 방식들 프로비저닝 같은 걸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처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 전략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시면은 시제가 그 비슷한 걸 구현하려다 보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키퍼 가지고 이중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 세계에서는 이제 인프라 담당하는 사람들 흔한 일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지 오래됐고, 그러면서 이제 센트럴라이즈 된 게 디센트럴라이즈 되면서 분산 형태로 바뀌고, 분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트렌드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중화 모델 있죠. 애플리케이션이 장애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구성할 때 빅데이터 쪽에는 이제 아파치 주키퍼 같은 오픈 소스가 있는데, 이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로드 밸런싱 하는 작업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키퍼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될 그 통캣 서비스들 IP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은 이제, 특정 통캣이, 예를 들어 제가 관리자가 이 통캣을 VM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내려버리면은, 주키퍼 안에서 서버가 내려간 걸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로드 밸런싱 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노티가 갑니다. 그럼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 하는 소프트웨어의 그 로드 밸런싱 대상 IP 어드레스가 정보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노드가 죽더라도 또는 노드가 내려가더라도 유지부수가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노드는 빠지고 서비스가 되는 형태로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VM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드 밸런싱 하는 소프트웨어가 IP 어드레스를 신규 추가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이중화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이 비슷한 일을 했게 됐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가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쉬워진 거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링하는 방식도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의 부하를 인지해서 분산하는 역할을 이제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위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당히 고급 기술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분산하는 정책도 애플리케이션을 단위 덩어리 큰 서비스라기보다는 작은 서비스로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에게 올려서 분산시켜가지고 이거를 서비스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들을 필요할 때에 맞춰서 이제 자동으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이런 셀프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굉장히 정적이고 그 다음에 한번 구성하면 잘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리소스를 동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소스 위에 올라가는 게 결국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애플리케이션도 동쪽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점점점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도
빅데이터 쪽이나 이쪽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다 보면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는 벤더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졌고 상용 솔루션을 사도 장애가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개발과 운영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셀프 서비스 모델들이 이제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저희 고객 중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뭐 가상 머신을 1,500개, 뭐 2,000개 이렇게 운영하는 고객들은 운영자가 한 4명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4명, 운영자가 4명이 돼서는 개발도 하면서 동시에 운영도 하고 가상 머신도 관리하고 동시에 다 합니다. 예. 이건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이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아까 그 이아스, 파스, 사스를요, 아키텍처 구성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아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은 클라우드를 이아스 내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스 모델은 우리가 이 이아스를 주변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고 미드레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추상화된 형태로 API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개발자 서비스 모델에 가깝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 사실 그 위에 이제 사용자 서비스 모델은 사스 서비스죠. 예를 들면 뭐 구글의 무슨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스 서비스인데요. 예. 이렇게 레이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스택들을 굉장히 잘 구현할 수 있는 데가 솔루션을 제공해주던 이제 전통적인 벤더들이 아주 잘해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이런 데가 이런 것들을 가장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멀티 테넌트 레벨인데 개발자한테 이걸 제가 꼭 설명을 합니다. 자, 뭐냐면 이게 쉐어드 나띵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 공유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드웨어 따로, 그렇죠? 우리가 특정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 치면 하드웨어 따로, VM 따로, 데이터베이스도 다 그 서비스에 맞춰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거죠. 자, 하드웨어를 공유하면서 그 안에 가상화를 시켜서 여러 개를 올리는 방식. 이게 전통적인 이아스 방식이죠. 이아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쉐어드 OS는 OS를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OS에 서비스가 여러 개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자, 좀 더 진화하게 되면 와스를 공유합니다. 톰캣 하나에 우리가 와르 파일을 여러 개 디플로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진화하게 되면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API가 있죠. 테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를 얹어 놓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를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발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 모델을 보시면 재미난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까 그림의 반대로 그려진 그림이고요. IBM 사이트에서 제가 디벨로퍼 업스에서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해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도 애플리케이션이 다 공유되죠. 공유하고 미드웨어로 공유하고 VM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VM 다 별도로 되어 있고 OS가 나눠져 있고 하드웨어가 나눠져 있고, 동일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중요하냐면 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요 숫자를 보시면은, 자, 여기는 테넌트,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B라는 조직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쉐어드 나띵 모델은 공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A 조직, B 조직의 테넌트에다 제공해 주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죠. 예를 들면 가상 머신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지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공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양이 줄어듭니다. 그죠? 테넌트별로 필요한 리소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쉐어드 나띵에서 쉐어드 에브리띵 형태로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데이터 양이 줄어들고 더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죠. 돈도 더 덜 들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로 가려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죠?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 쉐어드 에브리띵 모델로 가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톰캣을 만들어서 디플로이 할 때 여러 개 올리면 되죠.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하나 놓고 한 1억 명 정도 서비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각 조직마다 리퀘어먼트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이콘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자,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DB도 들어가야 됩니다. DB를 1억 명이 쓰는 엄청난 DB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델도 틀릴 거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자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올려놓고 굉장히 많은 조직한테 독립적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많이 쓰는 클래스 로더라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 로더가 테넌트 레벨의 클래스 로더가 있어야지 클래스를 로딩하는 단순한 그 클래스 레벨에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본 거는 어떤 업체는 자바의 근본적인 한계가 테넌트 레벨로 클래스 로드를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바의 JDK 소스 코드를 아예 고쳐가지고 그렇게 만든 업체도 글로벌에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벤더들은 이런 형태의 아주 특이한 옵션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돼야지 이제 파스도 되고, 이제 사스도 이렇게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는 사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여기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운영 방식은 어디냐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참 멀은 거죠. 장비에다가 VM 여러 개 만들어 쓰는 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죠. 왜? 관리하는 방식이 제일 쉽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하지만 클라우드로 진짜 가려면 한 레벨 5까지 가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3에서 4까지는 가줘야지 이제 뭔가 진짜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왜? 거기는 이렇게 안 하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 점점 일로 진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거예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자원 가상화를 통해서 아까 VM 이미지에다 어플리케이션을 톰캣으로 올리고 뭐 와르파이로 디플로이해서 자바로 웹서버 설치하고 뭐 하는 거 아주 흔한 거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다 자동화하잖아요. 이런 게 실제 이아스 레벨에서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수면에 깔려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어떻게 연계할 거냐, 어떻게 이런 셀프 서비스 포탈을 만들 거냐, 이런 건 사실 이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IBM의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상당수가 커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자 랩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멀티 테넌시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빌드와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운영하는 저희 고객사 중에는 이런 거죠. 뭐 서비스가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도쿄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배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VM이 각 지역마다 거의 한 4, 50개씩 있다고 치시면요.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하나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거의 이틀, 하루 막 이렇게 기본으로 까요. 자, 그거 테스트하는 거 더 어렵죠. 우리가 하나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을 테스트 다 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버깅, 테스트, 빌드 이런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클라우드로 가면. 특히 글로벌 서비스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하면요. 거의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것만 일주일 걸려요.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고치고 배포하고 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단일 머신에서 개발할 때는 바로 하면 테스트 그것만 딱 하면 끝나는데, 글로벌로 가게 되면 굉장히 배포하는데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와르파이 같은 거는 공용 스토리지에 올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 같은데 스토리지 서비스에 올려서 다 다운받아서 뭐 배포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복잡한 빌드와 배포 절차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자, 이게 재미난 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상화를 시켜서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면 가상머신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 지금까지 경험상 그 케이스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는 리소스를 생성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없애는 작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8기가의 투코어를 가진 VM을 만들어서 거기 서비스를 올렸어요. 한 20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줄여야 돼요. 굳이 많이 서비스를 안 쓰니까 줄여야 돼요. 그러면요, 그 즉시 운영팀에서 VM을 없애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VM의 사양을 낮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전에 공지가 뜹니다. 자원 효율화를 위해서 가상머신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엔 이미 변경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클라우드라는 게.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보시면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사용량이 많을 거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가상머신을 생성하고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는데, 이때 동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요. 가상머신을 스냅샷을 뜨더라도 스펙이 바뀌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이관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환경 설정 뭐가 빠지기도 하고 IP 어드레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자동화하는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죠. 자,
페이스북에 한 명이 2만 대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저희 실제 고객은 한 사람이요 2,000대의 가상 머신을 관리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에.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하더라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 가상 머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비저닝 하는 걸 뭐 셰프나 이런 거 써가지고 다 스크립트를 짜서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50개 늘리겠다. 아까 버튼만 딱 클릭하면 관리하면서 버튼만 딱 클릭하면 50개가 만들어지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IP 어드레스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예.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자로서 만약에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관리하게 되면 이 자동화 기술을 100%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물론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은 또 추가로 넣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재미난 겁니다. 가상 네트워크를 이게 그 버추얼 서버를 생성하는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제가 고민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VM웨어나 또는 뭐 버추얼 박스나 또는 뭐 오픈 스택이다.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가상 서버를 생성하는 절차입니다. 보시면은 네트워크 구성하고 스토리지 구성하고 서버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OS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구성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동일한 걸 카피하는 이런 과정들은요, 사실 이미 OS가 설치된 걸 복사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확장을 하다 보면 컨피그레이션이 반드시 수반을 합니다. 그죠? IP 어드레스 바꿔야 되고, DB도 뭐 늘어날 수가 있고,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IP 더 추가해야 되고, 포트도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운영하는 우리가 절차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설치된 VM을 쓰게 되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마 여기까지 OS가 설치된 이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를 받아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요, 누가 해야 되냐면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개발자가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 커스터마이징해서 여러분 프로비저닝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다. 자, 보시면은 클라우드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를 선택한 이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없애고 프로비저닝하면서 컨피그레이션 바꾸고 가는 작업들.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많은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 비용보다 더 우선시가 높은 게 바로 확장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자원 효율화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줄였다 늘렸다 굉장히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뭐에 많이 쓰냐라고 봤더니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나 CMS 이런 쪽에 많이 쓴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장표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개발자가 생각하는 개발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가상화해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개발과 운영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 일들 중에 상당수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를 한 것들을 컨피그레이션하고 그리고 자원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생성했다 없앴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현재 수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확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상 머신에 일종의 소프트웨어 HA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해가지고 추가로 개발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클라우드라는 게 훨씬 더 개발자 입장에서 광범위하다. 근데 많은 개발자들이 그 가상화 레벨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장표를 가지고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해주면,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들어본 용어들이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씩 가르쳐주면 굉장히 빨리 클라우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한 개 정도만 받고, 끝나면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 질문을 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